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급한데 뜻대로 되지 않는 딱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생각보다 위협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 이렇게 매달리고 있죠. 그것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손잡고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연달아 지금 정책 현안을 논의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느닷없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겠다면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내놓은 안은 국민의힘 안이 아니고 민주당의 안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하루인가 이틀 뒤에 또다시 이번에는 여당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또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당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또 전국민 25만원 차등 지급에 동의하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또 이번에 역시 또 사기였습니다. 차등 지급이 아니라 결국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차상위 계층 등에 제한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차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꼼수를 부리는 데는 거의 국가대표급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도 구조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는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연금개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만큼 노력했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겠다, 그런 술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총선 공약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에게 왜 빨리 또 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부 여당 때문에 나는 주려고 하는데 정부 여당 때문에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믿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재명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자꾸 찾는 겁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윽박 지르고 힘자랑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와서 또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달 29일 차담회를 할 때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 것을, A4 용지를 몇 장 줄일 걸, 회동이 끝나고 자주 만나자고 할 때 다음 회동을 못 박아둘 걸, 아마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매너 없이 의전 약속을 다 깨뜨리고 나가는 기자들 붙잡아 놓고 20분이나 A4 용지를 뒤적이면서 온갖 험담을 해대는 그런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재명이 만약에 정책에 대해서 진짜 양보를 했다면, 사실 양보한 것도 아니죠. 만약에라도 양보했다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합의를 하고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대통령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재판부와 검찰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내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이 선고는 이재명에게 자기 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최근 들어 비상식적인, 물론 평소에도 이재명은 늘 몰상식적이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정세가 훨씬 부쩍 심각해진 것도 아마 이 재판 때문일 것입니다. 이화영은 지금 상방울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혐의, 이렇게 합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죄 선고는 확실합니다. 다만 몇 년형이 선고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일 뿐입니다. 검찰청 술판 진술회유 의혹을 제기하는 등 거짓말과 함께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죠. 이화영이 그런 괘씸죄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화영은 상당히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영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심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을 감싸 안아왔는데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심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재명 최근 들어 이화영의 심기 경호를 하느라 여념이 없죠.
이화영의 지금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도와주자. 그리고 이화영 딸이 이번에 책을 펴냈는데 책도 많이 사줘라.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고 책 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화영에 대한 대북 송금 유죄 자체가 이재명에 대한 사실상의 유죄 선고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화영의 보석 그리고 선고 1심 선고 연기를 신청하면서 했던 주장 가관이었죠.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므로 선고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화영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기소가 불가피해지고 아마 또다시 형평성을 고려할 때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민주당 171석, 그리고 조국혁신당 12석,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제외하더라도 범야권이 189석이나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이재명의 속내는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할 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나서서 앞장서서 추미애 당선인을 적극 지지했죠. 적극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당선인은 많은 표 차이로 국회의장 후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 당세로 22대 국회의원들도 이미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통제력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몇 표 생겼다는 것이, 몇 표 있었다는 것이 지금 거의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 지금 친문계가 27명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명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광범위하게 볼 때는 친문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만약에 양측이 손을 잡고 정말 계획적으로 손을 잡는다면 39명이 됩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범야권 189명 중에 39명을 빼면 150명, 정확하게 15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약간의 이탈표만 더해지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공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 앉는 모습을 이화영 재판부와 수원지검 대북 불법 송금 수사팀에게 지금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는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법,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인데 이런 법안을 발의키로 한 데서도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화영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인 내달 3일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법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공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작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엮으려 한다. 이런 주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며칠 전 SNS를 통해서 이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조작으로 단정하고 최대 피해자가 바로 이화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은 사실 특검의 밑자락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게다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바로 그 검찰입니다.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형국이죠.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화영의 주장이 지금 100%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켜 보겠다.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이재명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며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검법안을 마련한 이성윤 의원은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재명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또 민주당은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법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을 향하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최상병 특검법도 제출하겠다고 했죠. 이어서 대북 송금 특검법안이까지 제출되면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특검 국회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 특검으로 맞불을 놓아야 됩니다. 이재명만큼 의혹에 쌓인 사람이 과연 우리 당군 일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이외에도 7개 사건에 10개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한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범죄죠. 이재명에게 들어간 변호사비만 해도 지금 천문학적 금액일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산은 그런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변호하던 사람들 5명이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을 변호하면서 변호사비를 받았을까요? 국회의원 배지로 혹시 이재명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재명 주변의 사건에서는 유독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벌써 5명입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재판에서는 또 걸핏하면 위정이고 위정교사가 발생합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에서도 지금 상식을 벗어나는 위정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낸 흔적도 없는 그 여비선은 여러 곳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재산은 무려 80억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검 대상이 아닐까요? 마침 조국 혁신당에서 보복에 눈이 멀어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역시 지난 총선까지 국민의힘 총선을 지휘했던 당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하는데 민주당 대표 특검법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조국의 농계 전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국이 이재명 특검법 제출의 명분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재명이 구속될 때까지 우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